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는 좀 우리가 간단하게 재료와 모멘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는 주에 좀 부각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테마라고 하면 강산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조용했죠? 네, 위에 있는 그 분이 좀 조용했는데 슬슬 이제 좀 움직임을 포착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또 관심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또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게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김정은이 너무나도 본인도 이렇게 집중 받아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7일하고 5일날 탄도미사일을 쏜 뒤에 이 정찰 위성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 10월에 열병식에 나왔었던 ICBM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ICBM 쏘면 대부분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4%씩 빠지고 사이드카에 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시장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는 좀 비교도 안 되는 그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저 외교적인 부분이 엮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러시아, 북한 하나의 3연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ICBM 발사할 만한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핵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좀 가파르게 복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저는 이게 김정은 북한 얘기가 나오면 한결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사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현재 상황을 결부를 무조건 시켜야 되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얘기할 때는 뒤에 그 존칭 이거가 이제 굉장히 좀 저희도 말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빼먹을 수 있잖아요. 뭐 이재명 씨, 뭐 후보, 당선 이걸 붙여야 되는데 김정은은 존칭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말실수를 안 할 수 있겠다. 김정은이 뭘 했다더라. 이거 하는 게 좀 편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이제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독재자가 그 어떤 존칭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틴도 나쁜 사람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이제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고 또 이렇게 위에 사람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북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또 한 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이죠. 이게 뭐 그런 선제 타격 관련된 언급도 예전에 한번 하셨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든 그만큼 북한에 조금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현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ICBM 발사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같이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군비 경쟁 이슈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내가 지지부진하게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결과물이 지금 나와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서도 만약에 ICBM 발사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발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을 만한 발언과 이런 정책적인 액션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오전에 한 10시에 미사일 한번 쐈다 혹은 뭐 장 시작하기 전에 미사일 쐈다 하면 그날은 그냥 시작 안 보는 게 제일 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물론 그때만큼의 긴장감이 좀 덜 했었고 그리고 워낙 큰 국가들이 개입된 전쟁이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슬슬 이제 기사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현 정부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방산 쪽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이 수주 건수도 따는 상황이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 쪽입니다. 단순한 테마로도 보기가 어려운 게 한미 동맹 강화 그쵸. 그리고 해외 수출 수조 원권에 달하는 해외 수출권도 계속해서 이렇게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그만큼 기술력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K9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좋은 그런 자주포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자주포 시장에서 이 K9이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구나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들을 찾아봤는데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현재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했고, 파키스탄은 이제 중국산 그 자주포를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적으로 거의 5대 1이었대요. 인도가 굉장히 1이고 파키스탄이 5였대요. 근데 파키스탄이 그냥 진짜 저희끼리 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발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인도 대통령이 K9 올라타가지고 막 이러고 사진 찍고 막 이런 사진도 찍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사건들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서 K9 자주포가 진짜 뭐 많은 대륙에 수출로 되고 있고, 파키스탄이 중국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야, 너네가 좋다 해서 샀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중국 말, 너네가 잘못한 거다, 너네가 잘 사용법을 모르는 거다, 네, 라고 하면서 또 인도 그 대통령이 또 이제 따봉을 이렇게 외쳤다는 그런 또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네요. 요즘 국뽕에 좀 빠져 계시더니. 네, 요즘에 유튜브에 지금 뭐 대한민국의 대단함을 좀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산 섹터 자체는 현 정권에서도 수혜를 받아줄 수 있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에도 군비 경쟁 이슈로 부각을 받아줄 수 있으며, 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대북 테마로도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련 테마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그냥 테마주들만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을 일단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역시 탑픽으로 보면 LIG 넥스원이지 않을까. 역시 이 판교에 LIG 넥스원하고 하나하고 같이 붙어져 있거든요. 방산기업끼리 같이 붙어져 있는데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양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탑픽은 역시나 LIG 넥스원. 2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전년 대비 실적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군비 경쟁 이슈 나아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해외 수주 건수도 나아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의 성장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주의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혹시 말씀하신 자주포인가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K9에 대해 이제 관련한 기업인데, 실제로 K9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디펜스에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9 자주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수주를 따내면 따낼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기업 안에서도 K9이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수혜를 받는 그런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집트에 한 2조 원 정도 그 자주포 수주 건수도 있었죠. 이집트가 지금 싸우고 있나요? 안 싸고 있다라고 해서 무기를 안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동유럽도 많이 사고, 네. 뭐 호주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대비를 잘 하고 있고 더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골적으로 움직여주는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그쵸. 역시나 빅텍 그리고 한일단조 두 종목은 뭔가 기업의 이런 실적적인 측면을 보시기보다는 그냥 테마적인 측면으로만 보시면 좀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져온 모멘텀은 이런 방산 관련된, 그리고 북한이 도발이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편한 영상? 괜찮으십니까? 네, 뭐 주제를 좀 더 이렇게 초보자 혹은 뭐 좀 경력자 상관없이 다 같이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끼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또 있잖아요. 또 그런데 그렇게 소외감 들지 않도록 초보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력자분들도 맞아 그랬었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